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0년 전통의 음향기기 전문점 경진 마스컴이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이거 네. 마이크. 저거 진짜 좋아요. 유용해. 에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뭐 노래 연습할 때도 좋고. 네, 그리고 한강 둔치 같은데 요즘 여름이니까 네. 저기서 이제 그 노래 부르면서 놀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그렇지. 좋았어. 네, 그런 거 이제 행사 같은 거 아니면 뭐 진행하면서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 뭐 저거 하나만 있어도 앰프 네. 따로 없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 전화해서 주문하면 되겠습니까? 자, 1544-4565 1544-4565 이거로 전화 주시거나 검색창에 경진 마스컴을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빠졌다. 깔끔합니다. 예. 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게스트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낙검수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분을 정치 업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업자. 싶습니다. 네. 저는 요즘 활동하신 걸 보면서 채널 A의 아들 혹은 뭐 전효욱의 남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모시도록 하죠. 정말 역사적인 팟캐스트 낙곰수의 멤버이시자 핵심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핵심. 그럼 이분 또 나오실 갑니까? 때는, 네. 네. 이분 나오실 때는 핵심이라고. 핵심 멤버. 예. 정말. 자, 핵심 멤버 정봉주 전 의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그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이 의원님의 상징하면 바로 깔때기 아니겠습니까? 깔때기 소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깔때기입니다. 야, 디테일이 있네. 원래 저러고 먹고 살아요? 컨텐츠의 90%입니다. 네. 김어준 씨 하는 뭐죠 그 뉴스공장 뭐죠 그 알면서 왜 그러세요 알면서 내가 이게 기억력이 있으신데 명재 스님 왜 여기 와서 아니, 저러고 계셔? 갑자기 묻고는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세요? 아니 명재 스님 저러고 먹고 사세요? 아니 그럼 어떻게 머리를 길게 나오시게 노래도 하셨어요? 노래도 그 명지 스님이요? 네 그냥 스님이야. 네네 이상한 날 보고 웃고 있었구나 누군가 했네. 아니 그런데 근데 이분은 누구셔? 이분은 정말 대단한 시사평론가입니다. 예, 근데 졸면서 평론해도 돼요? 눈 좀 뜨세요. 눈이 조금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그래요. 그렇죠 눈에 이상이 있죠. 네네 사람 예리하시네요. 그럼요. 저기는 그 캬브라 쌍꺼풀 수술 한 분이고.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네. 그럼 술만 먹어서 눈이 보였어요? 캬브라 쌍꺼풀은 뭐예요? 왜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세요? 아니 일단 기선제압용이에요 이게. 기선제압. 그나저나 요즘 왜 이렇게 전효욱 전 의원님이랑 아주 쌍쌍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는 못해요. 사석에서 한 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등을 돌리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어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알지만 저런 사람 우리가 과연 대통령으로 뽑았나? 이 나라 대통령인 게 마저 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까이 있으니까 다 보인 거예요. 전효 의원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해운 의원도 그랬죠. 비판한 사람들은 거기서 떨고서 나오는데 그래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났는데 길을 가는 게 무섭더래요. 무섭더래요. 그래서 마치 누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때 너무 슬프더라니까 내가 저런 분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지? 근데 이제 또 그 자식도 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아들들도 이제 군대 가야 되고 가족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무서워지니까 이러다가 나뿐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모르겠다 그러고 정치 은퇴 선언을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치권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각을 세우면서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세게 발언해야 될 이런 상황도 없어지고 그러나 세상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내가 대변인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워딩을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집단의 논리에 들어가서 원치 않았던 발언도 할 수밖에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지금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당신 과거에 그랬으니 과거에 왜 그런지 입장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면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자연인이 된 거거든요. 이분의 입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 보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잘하고 있고 이런 건 비판적으로 본다. 이런 걸 하면서 우리하고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넓힌다면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의원님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그 박근혜 정권의 권세가 높았을 때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진정성이 있죠. 또 하나는 그분들 뭐 전효욱 의원이나 그다음 이해운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판적인 어조를 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왔으니까 비판적 어조를 박근혜 정권이 아주 잘 나갈 때 비판을 했으면 조금 더 진정성인데 그건 저도 동의를 해요. 또 맹자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권력자가 기승을 부리고 승할 때 비판한 자만이 그 권력이 쇠할 때 심판할 자격이 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막 될 때 예. BBK 갖고 제가 공격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알았어요. 비판할 심판할 자격이 깔때기 갖다 드리네. 심판할 자격이 저밖에 없는데 또 맹자가 또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권력자가 막 승할 때 비판하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 나중에 무슨 후환을 당할까봐 줄 모르고 그렇게 나대면서 비판하냐. 그러니까 맹자도 좀 약간 기회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의 정치쇼 이제 마치고 나오는 정치인들 그 입구에 민주당 입당 원서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쓰고 가라고. 예. 뭔 소리야? 왜 저러고 먹고 살아?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의원들 쭉 나오면 이제 저는 정치를 현장에서 치열하게 해봤잖아요. 네. 저도 정치할 때는 100분 토론, 심야 토론 이런 데 나가면 예를 들어 우리 우기아우하고 토론하면 저기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가서 이 친구를 굴복을 시키고 내 논리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만 난 토론을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주장 충분히 하고 저쪽에서 해서 내가 답변을 안 해서 마치 나는 진 거 같은데 그건 찜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또 강력하게 또 공격을 해. 근데 여기서 내 주장 충분히 했고 저쪽에서 반박을 했는데 굳이 내가 반박하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야 의원님 많이 성숙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자 여기는 정치를 소프트닝 연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를 꺾어야지 내가 잘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걸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반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취자 시청자들은 이미 1700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 얘기인데 지는 듯 하면서도 내 주장을 적절하게 해놓으면 판단은 청취자가 하는 몫이고 시청자가 하는 몫이기 때문에 끝은 훈훈하게 가면 여러분들이 함께 박수를 받을 때 네. 정치인으로서 사는 거다. 근데 청취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댓글 보면요 진행자가 말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근데- 말이 너무 많대 진행자가. 근데 그거는 예. 그분들이 말이 맞아요. 맞대 또. 말이 맞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 정국이 이 국정농단 정국이 와서 그다음에 이게 탄핵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까지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삼성이 말을 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 말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김용민이랑 뭐가 달라요? 자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또 이 정치의 예측의 달인입니다. 저도 상당히 달인에 속하는데 우리 의원님에 비하면 완전 밀리죠. 한 7단계 위에 계신데 예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유시민 작가보다는 우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 부분만. 뭐 대한민국에서 네.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의원님 예. 국민의당 어떻게 됩니까? 아 바로 글로 갑니까? 바로 가야지. 바로 가죠. 왜냐면 시간도 없고 그런데 국민의당은요. 네.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헌재서 해산했잖아요. 당은 그렇게 법적으로 해산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50년대에 그 나치를 계승한 50년 60년대 그때 이제 나치당을 그 해산한 게 독일에서 처음 있었고 예. 그 이후로 어떠한 해산 심판도 그 가결되지 없었어요? 않습니다. 예, 예, 없었어요. 정당은 예. 국민이 없애는 겁니다. 예. 정당은 예. 정당은 헌재에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정당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크게 나갈 때는 해산을 해요. 예. 해산 선언하고 합당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못 버티겠으니까 해산하자? 네.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압박에 의해서 깨지지 않아요. 압박이 오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면서 이 DNA 구조 자체가 그래요. 외부의 압박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마치 그 탄압을 받고 있고 네. 시련을 겪고 있는 자기들만의 아주 묘한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이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 이미 일부는 탈당을 하고 싶지만 네. 요 내부에서 아주 극소수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 시련을 겪고 나면 국민의당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또 지역에 가면요. 사람들이 난 당신들 비판하는데 민주당에서 너무 하는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야 정당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얘기만 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스스로 해체하라 그러는데 해체 안 합니다. 해체를 못 해요. 하는 순간 자기들이 죽습니다. 네. 비례대표 의원들 10명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해체 안 하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당대당 통합하는 길인데 네. 당대당 통합하는데 누가 지금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합니까? 바른정당도 안 하죠. 완전 지금 그 변이 그냥 있는 대로 튀어 있는데 이현주 의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상황에서 누가 하게 되면 이 불똥이 튄다고 하고 어느 누구도 국민의당하고 손을 잡지 않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빠져나오길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럼 합당을 했을 때는 이 비례대표가 승계가 되는데 해체하는 순간 비례대표는 날아갑니다. 의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비례대표 의원들이 또 남아있죠. 그래서 국민의당은 남아있는데 언제 이게 날아가냐면 정당은 딱 두 가지로. 그러니까 정당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외면하면 선택을 외면하면 그땐 당은 없어지는 겁니다. 지방선거까지 가는군요. 누가 움직이냐면 광역, 광주 시의원, 전남 도의원, 전북 도의원 이런 분들은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예요. 그럼 이거는 국민의당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나는 여기서 재선 3선 다시 못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 명 뽑는 선거, 광역 의원들, 그다음에 기초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미 탈당을 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당 도미노는 이분들이 먼저 시작하는데 언제쯤일까요, 그게? 요게 이제 1월서부터 2월, 3월까지 이렇게 쭉 그 탈당 도미노 현상이 1, 2, 벌어질 3월. 거예요. 예, 그게 무소속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입당한다는 겁니까? 광역 의원이나 기초단체장, 군수들, 네. 광주는 구청장들 이런 분들은 무소속으로 나오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지도 않고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 공식이구나. 그러면 공식이죠. 그 나중에 뭐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민주당에 합당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은 분열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이제 그러면서 경선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선 룰 갖고 밑으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지방 그 지자체 선거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당은 급속도로 몰락을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기초 의원하고 광역 의원들이 딱 세팅을 해놓고 국회의원은 흔듭니다. 의원님 함께 죽읍시다. 함께 삽시다. 의원님이 안 가고 있으면 뭡니까? 우리 여기서 분열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의원들을 끌고 움직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원들과 세팅이 돼갖고 패키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실질적으로 그때 국회의원들도 많이 이탈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합니다. 야, 네가 미리 가 있어. 나는 국회의원 선거 아직 2년 남았으니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 75% 80%인데 대통령 지지율도 어느 순간에 훅 갈지 몰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너 가갖고 역할 분담하면서 상황을 좀 보자. 이러면서 역할 분담을 싹싹싹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당적을 지키네요. 국회의원들 당적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약삭 빠른 쥐 이런 분들이 먼저 움직이죠. 배가 출발하는 거. 그럼요. 제가 정봉 쥐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당의 머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초미의 관심사니.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굼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굼을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히겔리 다올리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해 곧바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 중 적지 않은 아동들이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받지 못한 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신고조차 받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학대 환경 속에서 보낸 후 평생 정서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어머니의 배에 튼살이 생기지 않게 지켜주는 예비맘 튼살 방지 오일. 당신의 손을 온기 가득한 손으로 만들어드릴 산뜻한 퍼퓸 핸드크림. 30대 트러블과 홍조,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 뛰어난 비타민 힐링 오일까지. 여성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일상에 쉼표를 선물하는 힐링 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휘겔리 다올리. 지금 네이버에 휘겔리 다올리를 검색하세요. 아모레 퍼시픽 또 로레알 등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창업을 한 브랜드 이 휘겔리 다올리입니다. 이 휘겔리 다올리는 화학 성분에 민감한 분 혹은 뭐 효과 없는 화장품에 이제 내 피부조차 지쳤다 이런 분들께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선물하겠다고 만든 이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엄마 같은 경우는 튼살이 많잖아요. 네. 워낙 그 살이 쪄가지고 네. 그런 것들도 요걸 하나면은 한 방에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튼살 방지 오일. 그럼 살이 빠집니까? 아니 튼살이 이렇게 아물어지는 거죠. 네, 살은 저 그만 쳐먹어야 되고요. 네, 튼살만 이렇게 네,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산뜻한 퍼퓸 대용 핸드크림, 비타민 힐링 오일, 그리고 수제 비누팩 등 최고 품질의 바디 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휘겔리 다올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휘겔리 다올리를 검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머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유미, 마유미, 하유미, 자꾸만 사유리 뭐 이렇게. 아니 방송에서 마유미라고 자꾸 하셨어요. 예, 그랬어요? 예, 의원님. 예. 제가 듣고 놀랐어요. 마유미. 자, 이유미인데 폭파하고. 이유미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숨고자 하는 곳에 장소를 범인들은 다 얘기를 해요. 사건이 나자마자 조사도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유미 단독 범행이다. 네. 자,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유미 단독 범행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오, 세게 발언하시네. 그렇죠. 이유미 단독 범행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프레임을 바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문용준 씨 제보. 문준영. 그 문준영 씨. 문준영 씨. 엉망이다, 엉망이야. 이걸 듣고 있어야 되나? 예. 이게요. 이게 임팩트 효과예요. 임팩트 효과요? 틀리게 얘기해서 관심이 더 가는 거야. 실수를 사과도 하세요. 여기 사과 한 박스 주세요. 자, 그런데 문준영 씨 제보 조작이라 그래요. 문준영 씨 제보 조작은 단독 범행이다 이래요. 원래 조작을 혼자 해요. 근데 이 법이 뭐죠? 법이 뭐예요? 허위 사실 공표죄, 공표. 공표. 허위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허위 사실 내가 갖고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증거 조작한 거 갖고 있는 건 죄가 아니에요. 네. 공표할 때 죄가 됩니다. 공표는 뭐죠? 기자회견 아니에요.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했는데 누가 관여되어 있죠? 이준서 씨가 관여되어 있죠. 예. 그다음 누가 관여되어 있어요? 이용주. 김인원 씨 관계되어 있죠. 예. 김성호 관계되어 있죠. 예. 이용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무슨 판단하냐면 이준서 씨는 화요일 날 이게 이제 그 어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 구속될 가능성이 엄청 높죠.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구속됩니까? 구속이요? 네. 구속됐습니다. 어제. 아니.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됐으면 편집할 건데 뭐. 무조건 내보내. 자, 버전이 두 가지요. 구속은 안 됐지만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아니 어디서 사기를 치세요? 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불구속 기소되는 사람들까지 해서 이 5명은 기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자회견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른다고 우리도 속았다고 그러는데 공표를 했잖아요. 공표를 했기. 이용주 의원이 기소가 된다고요? 기소될 가능성이 무척 높죠. 야, 이거 대박이네. 아니 공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 김현미 의원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김현미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김윤옥 씨 시계를 딱 사진으로 보고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명품 1,000만 원짜리 시계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가져와서 부대변인이 매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장 매니저 쓱 보더니 이거 우리 시계 맞아요. 그러니까 김윤옥 씨 시계가 명품 1,000만 원짜리 시계다. 그러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성공단에서 만든 로만손 시계야 몇만 원짜리.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돼요. 그러면서 판결이 뭐라 그러냐면 자 매니저한테 확인한 거 좋다. 사실임을 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나 매니저가 그 회사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을 왜 하지 않았냐. 얘가 아주 적절한데요. 적절하잖아요. 근데 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확인했어? 우리 그 이유미 씨, 그 이준서 씨가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제보자 확인을 만나봤습니까? 5월 5일 날 기자회견했는데요. 5월 6일 날 그분들 중에 기자가 물어봐요. 제보자 통화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했습니다. 이러고 발표해요. 그렇죠. 이건 허위사실 이럴 때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확인을 했나? 했지?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심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유미 씨가 설령 단독으로 그걸 조작해서 위에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서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공표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속았다고 손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 멋진 말이 나오죠. 네.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난 몰랐다.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그렇구나. 그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잘못된 지시를 해요. 예를 들어갖고 내가 우기 씨더러 야 사람 가서 저 죽여. 예? 그럼 나중에 죽이고 난 다음에 상사가 시켰습니다. 잘못된 지시를 거부해야죠. 이게 잘못된 건지 몰랐는데요.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우리 이지아 변호사가 즐겨 쓰는 조폭 그 공범 되는 경우가 이거예요. 자 내가 딱 큰형님이야. 여기 딱 와서 형님 쟤네들 칠성파 칠성파 아니라 칠성파 이제 실명 더 하면 안 되니까 쟤네들 오성파 손 좀 봐줘야겠습니다. 손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가 너 요즘 열심히 한다. 이건 뭐예요? 손을 봐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너만 믿는다. 우리 조직이 너 때문에 있는 거야. 죽이라고 지시 안 했잖아요. 때려 부시라고 지시 안 했잖아요. 조폭의 공범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지시하거나 아주 정확하게 내가 이게 조작된 걸 알았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확인했나? 이렇게 의심을 갖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속았습니다. 왜 확인 안 했죠? 100%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네 내심에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제가 유죄될 때 이렇게 유죄가 돼요. 그 메일을 보내면서 이게 혹시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확인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전제를 갖고 유죄를 때려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니 마음속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갖고 있었다.
미필적 고의로 유죄가 된 사람이에요. 그 미필적 고의로 유죄가 된 내가 온몸으로 실천해 본 거야 이거는. 이건 대법원장도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만약에 그 워딩을 예. 사실이 아닐 리가 없지만 그래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집니까? 확인을 부탁했을 때는 의심이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난 거 동영상 찍었나요? 녹취록 있나요? 문서 받았나요?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을. 이용주 의원도 법 전문가잖아요. 검사 생활 뭐 10년 부장 검사 하셨고. 네. 부장 검사인데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이 이상해요. 사건이 나자마자 그 다음 날 단독 범행입니다 그래요. 단독 범행입니다 그래요. 왜 그랬죠? 조사도 하지 않고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에다가 포인트를 맞춰놓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기자회견이 유죄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 죄명은 죄목 아니에요. 죄목. 법조항.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공직법상의 허위사실 어쩌라고? 목미? 허위사실 목미. 공표. 허위사 조작한 거 갖고 있으면 죄 아닙니다. 그럼 왜 죄가 돼요? 공표했을 때. 공표했을 때. 공직선거법상의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자, 이제 법이 나와야죠. 250조 2항. 공직선거법상 250조 2항.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어이구. 세네요. 세죠.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500만 원 이상이요? 500만 원 이상. 무조건 그러면 의원직 그냥 떨어져. 감형이 있죠. 판사가 감형해 줄 수 있는데 감형은 2분의 1 반으로밖에 못 합니다. 유죄가 되는 순간 250만 원이에요. 무조건이네 그러면. 250만 원이라고 하면 뭐예요? 배지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배지 떨어지나? 배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큰일 났네. 그래서 이건 유죄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이 그렇게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5월 5일 날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판사의 판결이 되는 거예요. 당신 검사 출신 아닙니까?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이 김성호 16대 때 국회의원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상의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위중한 건데 이걸 확인 안 하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럼 확인 안 했다라고 하는 당신의 마음, 내심의 의사 어디까지 믿어야 되죠? 미필적 고의.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복잡해지겠네요 앞으로.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그 사법고시 볼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봤잖아요. 만주 변호사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만주 변호사.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다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갖고 366일 동안 저 때문에 판례가 바뀌어요. 이게 원래 허위사실 공표라면 검찰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돼요. 법조항은. 근데 저 때 어떻게 되냐면 너가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해라 하면서 판례 내용이 바뀌어요. 형법인데. 그래서 이제 말한 본인이 허위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봉주법을 했고 그 법 개정하자고 계속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 거지. 입증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상이 그래서 국민의당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법에 걸려 있고 얼마나 상황이 위중한지. 그 지금 뭐 이렇게 당 지도부가 길길이 날뛰고 뭐 상생 협치 뭐 이런 걸 다 플래카드를 떼버리고 막 지금 뭐 무슨 저 특검 가자 이러는 거는 살려달라 이런 의미겠죠? 이럴 땐 우리 속담이 철학이 있기 때문에요. 그 똥낀 놈이 성낸다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보고 이거 이제 문제 삼지 말고 우리 앞으로 잘해줄 테니까 이렇게 좀 웬만하면 이 문제 좀 덮어주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개를 다 그러니까 특혜 입사와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특검을 하자. 장원에 의거해서 조작됐다고 하면은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문준영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가서 국민 의혹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 이 뜬금없이 지금 시절에 무슨 특검이냐. 그게 왜 그랬을까? 아주 느닷없는 워딩이거든요. 이 사안의 위중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러브콜을 던진 거죠. 자, 이거 털고 이거 그만 문제 삼고 협치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스텝이 뭐가 나오니까 며칠 있다가 추경 심의에 착수하겠다. 그 다음에 장관도 웬만하면 협조하겠다. 도와줄 사람은 협조하겠다. 그러다가 머리 발언이 나오면서 쑥 들어간 거죠. 확실히 정치 구단이네요. 그렇죠. 물 끌라 그랬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저로 인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중한지 아닌가 민주당은 할 일 없죠. 검찰로 넘겨놓은 거죠. 또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뭐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아들, 지지자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속 썩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도 개혁의 대상이긴 하지만 잘 보이고 싶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공을 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검찰더러 FM대로 해라. 괜히 공 세우려고 그러다가 헛발질하지 말고 원칙대로만 하면. 이게 혹시 그러면 피해자가 만약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불가능할 걸?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할. 이거 이제 그런 건 뭐냐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반의사. 본인에게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해서 반의사 불벌죄인데 그 선거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참고가 되냐면 양형 기준에 양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때릴 거 150만 원 때릴 거 100만 원. 그래도 아웃이에요. 근데 이거 양형에 참조가 돼도 감형 요인이 됩니다. 500만 원 하던 걸 250만 원까지만 감형이 되고 250만 원 밑으로는 감형이 안 돼요. 큰일 났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할 얘기는 너무 많고 큰일 났어요. 이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8.15가 오지 않습니까? 예. 기대하십니까? 뭐 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뭘 또 기대해요? 기대하기. 기대 안 하세요? 그냥 뭐 하면 하는 거고 방송인이 뭐. 아니 의원님이 요즘 이게 많이 방송이 사실상 더 재밌나 보군요. 정치의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다리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의원님 그래도 만약에 방송보다는 봐도 이상하다. 뭘로 봐요? 귀만 듣고 있어. 그래도 방송보다는 국회의원 하시고 싶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김용민 씨가 하지 말래요. 내가 그 지역구를 접수했거든. 그게 그렇게 됐었지. 네, 그렇지. 네.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렇게 헛발질하고 할 때. 뭘 헛발질해요? 제대로 한 건데.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했는데 이제 낙검수가 워낙 위력적이니까 그때 당시 끄집어냈는데 상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2012년에 김용민이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때 한나라당하고 싸우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럭비공도 저런 럭비공이 없는 거거든. 몸싸움은 근데 럭비공은 지금 럭비공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목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이해타산이 있는데 김용민의 럭비공의 중심에 뭐냐면 국민이 있단 말이에요. 판단과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민이 명령하되 너희들이 제대로 나를 평가할 수 없도록 온갖 이레귤러 바운드로 막 때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뭐 국회의원 됐는데 뭐 내 팔자에 이 국회의원 되면 앞으로 이제 10대, 20대 가도 이 가문에 온 거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정봉주가 줘서 된 건데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이 쟤들 입장에서는 무척 위중한 상황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자료를 다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길을 쓴 거고 저는 똥볼 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과거 이제 살아온 삶이 워낙 이제 쓰레기 같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아니 근데 의원님 그거 지금 진짜 잘했는데 그 발언 없었으면 김용민 국회의원 됐어요. 김용민 국회의원 되는 세상은 우리의 정치의 지평을 한 단계 외연을 확장하고 정치의 불필요한 권위는 제거하고. 좋아한다. 참 이상한 생각. 좋아해. 근데 안 시키길 다행인 것 같아. 마치 제 표정은 지금 현빈을 바라보는 박근혜의 표정과 같았습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 또 제가 나름대로 정가의 레이더를 쫙 돌려보니까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되신다면은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어요. 김용민 씨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그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거. 그죠. 내가 뭐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추미애 대표, 우상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몇 명이 더 있었고 거기 정봉주 의원님도 포함됐어요. 지금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얘기는 해요. 이제 우리 짜고 온 거 아니야? 아니 공감이 별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툭툭 던지면서. 박시영 민지코리아 이제 제가 여론수사 전문가를 이제 박시영 제가 데뷔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여론수사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이럴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인지도는 무척 높은데 이게 정치로 들어갔을 때 정치권 인지도하고 지금 이제 약간 방송인 인지도 이런 것도 있고 셀럽이죠. 그래서 이게 인지도가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인지도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만약 복권되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국회의원 쪽으로 다시 가는 인지도가 맞는 건지 단체장 쪽으로 가는 인지도가 맞는 건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해봐서 그 근거를 갖고 움직여야지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가지 마라. 계속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저 누구야? 홍익표 의원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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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시간도 없는데 와갖고. 아 왜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세요? 아니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복권 된 다음에 그리고 아직 그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그리고 근데 복권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제 청와대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복권 해주기가. 그리고 이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청와대는 당에서나 국회에서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또 당이나 국회에서는 서로 미루는구나. 청와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한 축에서는 정봉주가 이 국회나 어디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아군이나 피하 간에 다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왜요? 아군이 왜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모르겠는데?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요. 네.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희 보신 적 없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들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 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하세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캠핑의 시절, 캠핑의 필수품 아이스박스를 생산하는 기업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수박, 캔 맥주를 넣어서 가시면은 정말 행복이 따로 없겠죠? 네. 아니 그걸 꼭 넣어서 가져가야 됩니까? 그 넣어서 가져가라고 아이스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온도가 유지가 됩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저희 이 만든 회사가 세이블 대원 산업인데 제가 이쪽에다 연락해가지고 저희 집을 아이스박스로 만들어달라 요청할 생각입니다. 저 전화번호나 빨리 안내하세요. 전화번호 알겠습니다. 예. 031-791-5537 031-791-5537 여기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이블 대원 산업의 아이스박스. 한 축에서는 정봉주가 이 국회나 어디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아군이나 피하 간에 다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왜요? 아군이 왜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모르겠는데? 아니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주요 공직 선거에 네. 후보로만 거론돼도 부담이 되지. 왜? 당연히. 야, 네가 정치를 한번 해봐라. 나 설명할 길이 없다, 야.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경쟁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정봉주가 복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무언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들어갖고 막말로 국회의원 하는데 느닷없이 저거 당대표 한다고 날뛰고 느닷없이 뭐 한다고 날뛰면은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송 계속 하고 2022년까지니까 너 징역도 만기 채웠잖아. 복권도 만기 채워 그냥. 어떻게 해서든 방송계에서 밀어내야 돼. 정말 우리도 부담스러워. 여기서 밀어내려고 그러고 정치권에서 못. 밀어내야 돼. 복권 시켜야 돼. 내가 요괴 인간. 학원이나 다시 하시라고 그래. 오늘 저 BBK 얘기는 한 번도 못했네. BBK. 김경준 씨랑 어떻게 좀 소통하십니까? 안 해요. 왜요? 왜냐하면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근데 예전부터 네. 김경준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요? 네.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김경준이 나와서 제가 김경준에 관한 그 진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해도 할 수 없는데 진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자, 김경준은 주가 조작을 실행한 기술자예요. 네. 했잖아요. 네. 주가 조작 사기 쳤죠. 네. 미국으로 튀기 전에 한 600억 정도 사기를 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돈은 다 반환을 하고 갔어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착한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돈을 다 돌려줘요. 법원에서 뱉지 말라고 했는데도 뱉었죠.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이유죠. 감옥 살면서 네. 개미들 돈만 갖고 미국으로 튑니다. 네. 그런데 스위스 계좌에 약 300억 정도 빼돌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300억인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준에게 옵셔널 벤처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도 소송을 걸고 있어요. 돈 돌려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분들한테는 돈 돌려달라고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다스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라고 의심받는 다스에는 140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어요? 네. 아주 간단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 법원은 스위스에 있는 돈을 동결시켰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 돈은 동결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걸 감옥 살다가 다스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돈 140억을 돌려줘요. 다스한테 돌려주고 이명박의 형이 소유주로 돼 이상은. 있고 지 아들도 MB 아들이 거기 있죠. 그런데 나머지 한 160억에서 300억 나머지 돈도 없어져요. 이 돈도 찾아갖고 누군가에게 갖고 140억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의심을 하냐면 아내 감옥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MB와 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왜 했냐면 MB를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냐면 미국에 여전히 저는 은닉된 재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김경준에. 네. 이걸 누가 알고 있냐면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알고 그 재산까지도 치고 들어갈 터이니 이 돈 어떻게 할래? 이러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거라도 너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돈을 일부 가져가서 140억 돌려준 걸 이번에 가갖고 한 기자가 물었잖아요. 140억 왜 돌려줬습니까? 당신 거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아도 난 별로 할 얘기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근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해요. 정말 증거가 있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증거가 있고 공격하는 척 하면서 얼르기만 하지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디펜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BBK 문제는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BBK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BBK 때 그때 재밌는 얘기를 해요. 9가지 의혹 제기를 하니까 검찰은 뭐라 그러냐면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의혹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BBK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명박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갖고 얘기를 못 해요. 다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 청구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클 때는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 찾았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또 BBK에 대해서 그때 좀 이상했는데 재수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증거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검찰이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BBK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한 이 사건 월요일 날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죠. 이 사건이 워낙 큽니다. 이거는 박근혜가 했던 국정농단은 좀 싼말 양아치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이건 권력이 총체적으로 움직인 국정농단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요. 그리고 이것을 이호진지 뭐 김효진지 정무수석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무수석이 2012년 2월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무수석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국정원장 원세훈의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국정으로 끊기에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행정관과 정무수석까지 갔거든요. 그럼 정무수석은 누구에게 보고하긴 것도 정무수석은 정무수석 다음에 생략된 세 글자가 뭐예요? 정무수석, 비서관. 비서관은 누구를 모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모셔요? 대통령 각하. 대통령을 모셔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MB. 뭐 MB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스템상 대통령에게 보고 안 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이 워낙 큰 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이버 사령부 있잖아요. 사이버 사령부는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란성 쌍둥이에요. 사이버 사령부 움직였죠.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조사해야지. 자, 그럼 이 사건 하나로 MB 시절에 국정농단한 것은 완결된 가닥이 딱 떨어지는데 이럴 때 양념치라는 정도가 BBK예요. 아, 양념 정도로. 그러면 MB도 준비 많이 하고 있겠네요 지금. 왜냐면 그 보도 딱 나올 때 느낄 이재화가 멋진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기록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그건 뭐냐면요. MB가 가리려고 해도 숨겨져 있는 진실을 끝까지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어를 뭐 잘한다고 국민들 1,700만의 그 예리한 촛불의 힘이 그거 못 뚫겠어요? 전 뚫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BBK는 그냥 양념으로 슬쩍 생각해두고 계시고 그리고 BBK는 저 혼자 싸워도 충분해요. 국민들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면 자꾸 BBK를 혼자 독점하시려고 그래요. 네. 그래요? 같이 먹어줄까요? 아니 지금 재심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살 날도 많은데. 이 정봉주 어법은 재심 청구를 위한 카드는 준비됐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아마 반가워하셨던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방송들 많이들 또 시청해주시고 또 청취해주시고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확실히 몰입도가 있네요. 이야기가 재밌고. 그때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없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민 씨한테 이제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인간적으로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일단 가장 큰 그 스트롱 포인트 덕목이 뭐냐면 무척 부지런해요. 맞아요. 워커홀릭. 부지런하고 정말 우리 이제 뭐 막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진보 진영에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참 소중한 자산이다. 물론 이제 저는 빅 자산이지만. 그래서 맘마이스도 잘 되고 제가 하는 팟캐스트도 전국구도 잘 되고 제가 방송에서 잘 나가면서 전국구를 놓지 않는 이유가 전국구는 친정이고 방송은 잠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전국구는 그만두면 안 됩니다. 맘마이스도 그만두면 안 되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도 그만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 지형이 바뀌어서 종편과 기존 공중파를 우리 팟캐스트들이 제압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고향 이 정권을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된 곳을 떠나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정봉주 전 의원님 큰 박수. 고맙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옷장 속 잊고 지나